즐거워지는 기록이 되려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배남준 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개발에 관심이면은 프리랜서 워킹맘입니다. 프리랜서 워킹맘님들 제가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서 쉽지 않아요? 다이어리 기록을 통해 저희 목표들을 더 즐겁게 이루고 싶은데 6개월간 써보니 할 일 목록을 쓰고 그걸 했는지 체크하는 기능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해요. 다이어리 기록을 즐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인생 지도를 꼭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이거 저 매월 한 번씩 그려보기를 권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다가 이게 이제 형성이 안 된 사람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나의 구체적인 꿈, 요거는 직업명, 일명, 프로젝트명, 뭐 수치 이런 거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나의 일상들을 하는 거죠. 일반 일상이 있고, 뭐 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뭐 내 성장, 뭐 아이 교육, 뭐,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을 제일 중요시하죠. 향유, 놀고, 즐기고 하는 거.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그 영역의 현재가 어떻고 그것에 나의 어떤 버전업은 어떤 방향으로 하면 될지, 그리고 저는 이쪽 축에다가는 나쁜 습관, 이쪽 축에는 좋은 습관, 이렇게 그리게 합니다. A4 옆으로 놓고선 한번 그려보시기 바래요. 이거 처음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이거 뭐 메모잖아요. explicit. 내 내면에 있는 유동적인 생각을 explicit 하는 거죠. 이걸 반복하시면 아까 제 초등학교 동기들이 엄청 기억나는 것처럼 자기의 내면에 있는 액체 상태가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매월 한 번씩 1년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꿈까지 포함해서 알게 돼요. 걔를 위클리에다가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에서 저는 사실은 고도화됐을 때 제가 제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위클리 칸이에요. 위클리 칸이 왼쪽에 있죠. 그 주를 시작하기, 여기 보시면 먼데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 위클리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인생지도 같은 것을 백판으로 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키워드 하나하나에 자신의 꿈과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권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얘를 쭉 쓰신 다음에 일주일 단위도 좋고 한 달 단위도 좋고 시계열적으로 쭉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지금 C를 매일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다이어리의 형식인데, 이 다이어리 형식에는 없지만 제가 권하는 거는 일주일 단위도 좋고 이주일 단위도 좋고 한 달 단위도 좋은데 걔를 쭉 한번 시계열적으로 보세요. 근데 그걸 볼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그 매일의 시간 순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분류별로 보는 거예요. 아이 교육 부분. 내 업무와 관련되는데 내 업무를 수행할 때 내가 전략 설계와 관련된 부분에 시간을 어떻게 썼지 하는 걸 쭉 이렇게. 그러니까 다이어리는 일별로 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계열적으로 자기를 보는데 조금 취약합니다. 남성인 경우에는 그거를 좀 하시면, 그러면 이 다이어리가 조금 형식화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현희님, 자기개발용, 육아기록용, 업무 및 사생활관리용, 독서기록장 등 카테고리를 나눠 다이어리를 작성하고 있는데, 요거는 남현희님 다이어리라기보다 말하자면 기록 노트죠. 기록 노트를 쓰고 계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기록인을 만나셨어요. 제가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록형 인간이라고 불러요. 우리는요, 기록형 인간, 공부형 인간이 되면 정말 풍부하고 유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남현님 이미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요. 이 기록들이 더 쌓여 양이 많아지면 다시 기록된 내용 중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면 수기 기록이라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인덱싱하는 방법이나 디지털을 사용하는 방법 등 효율적으로 유명한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이고, 참. 너무 이렇게 잘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거는요, 좀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세요 하는 걸 권하고 싶어요. 내가 기록을 많이 남겼어. 그거로 좋게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걸 권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효율성을 기하시고 싶을 때는 저처럼, 저도 지금 남현희님하고 똑같이 수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분류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디지털로 돼 있으면 분류하기 훨씬 수월하니까. 그런데요,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사실은 저는 엑셀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거 너무 고도화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다 여기다 시간을 너무 많이 투여해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기록을 안 하게 돼버리고 이럴 수도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지만 남현희 선생님 수준이 되면 엑셀을 쓰시기 바랍니다. 엑셀이 장점이 하단에 탭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독서인데 독서도 독서 1, 2, 3이 있어. 자기계발 영역이 있고 내 전공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친구책, 취미책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내가 기록한 거 중에서 뭐 대화 기록도 있고 여기 남생이 한 거는 육아 기록이 또 있으셔요. 그 다음에 업무가 있고 사생활이 있고 독서 이렇게 카테고리 얘 탭에다 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남긴 기록에 요게 이제 기록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가 그렇게 하는데 여기다 넘버링을 합니다. 뭐 1-1이 좋아요? 1이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뭐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동그라미 1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제가 1000권이 돼서 1102번이 됐네요. 그럼 동그라미 치기도 불편한데 뭐가 불편해요? 그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1년 번호 1, 2, 3을 쓰시기를 권하고요. 자, 근데 이제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밑에 탭을 정해 놓으면 탭을 생각해서 1-1 이렇게 하고 탭 2는 2-1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다 보면 밑에 탭을 바꿔주고 싶을 때가 생겨요. 삶을 살다 보면 영역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이미 1-13 이렇게 되는데 이게 1의 분류가 딴 거로 바뀌어버리면 얘가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일치하지 않고 그냥 1년 번호를 쓰는 거를 저는 많이 써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엑셀에다가 자기 노트 번호를 써놓고요. 거기에 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을 그냥 생각 없이 기억나는 대로 요 노트에는 이거 들었었지. 그냥 키워드를 축축축축 키워드를 컴마 넣어서 축축축축 이렇게 엑셀에다 그냥 넣어 놓습니다. 되셨죠?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로 찾기보다는 이거 얼굴에 푸비기 얘를 통해서 기억에 의해서 찾기를 권합니다. 남호정님 15년차 직장인 업무상 보수교육 외에 업무 능력과 자기 발전을 위해 시간에 몰두해 본 게 언제인지 아득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일상이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런 거 합니까? 개인 성과에 더해 팀 목표 달성을 위해 일정 업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구분과 명시화가 어렵습니다. 명시화라는 단어를 질문에 써주셨네요. 남호정님 반갑습니다. 어떤 업무 기록 방식을 사용하면 회의 시간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조금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서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고민이 담겨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딱히 바로 이렇게 하면 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포괄적인 방향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15년 차니까 좀 이렇게 좀 리드해야 될 동료들도 제가 뭐 사실 부하 직원이나 이런 용어를 안 쓰는 사람이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전체가 좀 잘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 동료들을 정말 멋진 인간. 제가 개인적으로 나마스테라는 인사를 되게 중시한다고 혹시 또 제 영상에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신이 있어. 그래서 그 신에게 항상 경배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이거 뭐 어처구니 없죠. 일상을 살다 보면 정말 소 XX, 개 XX 이게 막 튀어나오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나마스테야. 네,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마스테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동료들하고 더 잘 지내실 수 있는데요. 이걸 전제로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마치 기록을 보듯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이 5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죠? 부비라고 그랬죠. 그 동료를 그냥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융합돼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일을 할 때, 이거는, 이 선생이 주관을 하시되, 김 선생과 박 선생한테 중간중간 좀 자문을 얻으면서 하고, 몇 월 며칠 정도까지 목표로 뭘 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거 제가 대화법에서도 엄청 강조하는 건데, 대화법 할 때, 이거는 이래, 이거는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저는 항상 뭘 쓴다고? 의문형. 아이한테
누구누구야 밥 먹자 이렇게 아무리 사랑스럽게 얘기하셔도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지금 내가 밥이 다 됐는데 언제 먹으면 좋을까? 이렇게. 아유 교수님 너무 간지러워요. 그래요 간지러워요. 그렇게 간지럽게 삽시다. 그렇게 간지럽게 업무를 하자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자기의 힘으로 튀어 올라와요. 뭐 얘기도 한 대로 좀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얘를 업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명시화하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자꾸 부비고 그다음에 이렇게 머릿속에 자꾸 그려보고 그러면 업무에 대한 어떤 리드를 해 나가시는데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일반화되어 있는 경영 기법이 이게 이제 구조기능주의라고 해서요. 기능을 착착착착 나눠서 업무 태스크를 주고 그 이제 회사에 가면 job description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걸 단위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야 될 일 리스트야. 그리고 그 일들은 다 분화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기능적으로 묶이면 목표가 달성되는 이게 이제 구조기능주의적인 세팅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경영학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소위 포디즘이 그 큰 흐름에서 경영기법에서 지나간 이후로는 사실은 제대로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창발성이 곧 경영의 핵심이라고 보고 뭐 벌써 한 20년 됐네요. 소위 지식경영 드러커 등이 주장해온 것이 현재 이미 일반화돼 있으니까 선생님은 그런 생각에서 사랑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가 무언가를 창발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뭐 큰 틀에서만 구획 지어주고 목표에 대한 제시를 어떻게 의문형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회의 시간 줄이는 방법은요. 사전에 저는 사실은 메모 교환을 권합니다. 사실 회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해요. 그런데 조금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도 하고 조금 브레인스토밍적인 성격이 믹스되어 있는 회의라면요. 그거를 그 자리에서 주거니 받거니 토론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그건 당연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회의의 주제가 정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메모를 미리 받는 거예요. 근데 얘를 제가 메모라고 칭했습니다. 얘를 무슨 발제문 받듯이 다 자기의 생각을 A4 2장 정도로 정리해가지고 제출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카톡 같은 걸 쓴다든지 텔레그램 같은 걸 쓴다든지 뭔가 툴을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의 전에 그냥 다른 의견을 올리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한 반나절 정도 주고 의견을 올렸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또 미리 또 자기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거 금지. 그래서 그냥 의견만 쭉 올리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의를 주재하시는 분이 그걸 전체적으로 숙지하신 상태에서 회의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회의를 짧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약간 필요해요. 그 재밌는 금지인데요. 말을 2분 이상 한 텀에 하면 점심 사기 뭐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 회의 시간 줄이실 수 있습니다.